사고 지점이 곡성보다 보니까 진짜 순식간에 갑자기 차가 나타나면서 저한테 돌진을 하더라고요. 한 잔 먹고 그냥 집에 가는 길에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선처를 바란다 그런 식으로 문자를 좀 보내셨더라고요. 잠깐 순간에 저는 꽝 하고 그냥 아무것도 못했죠. 제가 순간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았으면 저는 많이 다쳤을 거예요. 처음에 만나자마자 다짜고짜 물박 붓고 잘못했습니다 비는데 이 순간 제가 저 차 왜 저러지 하면서 급하게 이제 핸들을 꺾었고요. 저 차를 피해보려고 했지만 피해가지고 거의 360도 돌았어요. 얼른 뛰어가서 친정엄마 손잡고 거기 계신 분 잡고 무조건 나가야 된다 하고 소리를 지르고 그냥 밖으로 뛰어나온 거예요. 면허 취소 수준 그 정도로 음주 운전을 했다고 나중에 경찰분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사고 난 게. 이건 뭔가 이상하다. 화물차 도로가 따로 있잖아요. 근데 좀 더 급하신가 보다 생각을 했었죠. 수류탄 소리가 바로 앞에서 빵 터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 번만 나는 게 아니에요. 그 앞차를 또 받고 빵 나고 빠바방 이렇게 나면서 소리가 엄청 났죠. 식사하시면서 반주했다고 졸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음주로 일단 확인은 되는데 정지 수치 나왔고요. 아까 만났을 때 수영규가 백밀러로 해서 뒤 차량을 봤었는데 갑자기 불빛이 너무 강하게 와서 제가 클락션을 울렸어요. 그러고 나자마자 바로 추돌이 된 거여서 한 차량이 지금 라이트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가지고. 창문을 먼저 내리더라고요. 한 번만 봐주세요. 소렌새가 좀 많이 났고 현수주사를 좀 하시더라고요. 밥 먹다가 뭐 한 병 마셨다. 한 6, 7명이 그 운전자를 구했어요. 근데 멀쩡하더라고. 다친 데도 없고. 이제 측정을 했고 수치는 면허 취소 수치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음주운전으로 이제 지금 수사 중에 있습니다. 어제도 왔어. 에버랜드. 어떡해.
대기 중에 정말 갑자기 속도를 아예 줄이지도 않고 거의 시속 70으로 쾅 치고 갔고 음주 상태에서 전방주 시태반 및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검찰에 이미 송치를 했어요. 상당히 높은 취소 수치였는데 0.1 후반대. 신호를 딱 건너자마자 갑자기 차 2대가 저한테 돌진을 해서 저도 당황해가지고 옆으로 피한다고는 피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가해차가 이제 술에 취한 채 이제 음주운전 하다가 사고를 이제 낸 거죠. 치수치였어요. 제 차 주변을 삥 도시고 사고 난 쪽 부위에 이렇게 딱 기대셔가지고 그냥 자기 술 먹었다고 잡아가라고 막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냥 당당하게 자기 술 먹었다고 화가 났죠. 거기에 있을 거라고 상상을 못했어요. 도대체 누가 불도 안 켜고 차를 갖다가 저기 세워놨나. 그분은 뭐 치료비로 1,000만 원이 나왔다. 제가 과실 1%로 잡히면 물어줘야 된대요. 경찰에서는 서 있는 차를 박았으니 당신이 가해자다. 그러니까 최대로 해봤자 6대 4다. 아 이런 소리. 그냥 배달 오토바이인가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팍 치고 그 차가 이제 밀려나서 저도 이제 사고를 당했었고요. 네, 운전석에 사람이 없었어요. 네. 뭐 문을 열고 나가는 흔적도 당연히 못 봤고. 안전벨트 안 매서 조수석으로 튕긴 것 같은데 레이 운전자분이 조수석에 앉아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였어요. 본인이 말씀하시기로는 소주 1병 반을 마셨다고 하셨는데 엄청 취한 상태셨어요. 이번 두 번째여서 실형 피하기는 쉽지 않으실 거예요 얘기하시더라고요. 처벌 보호사까지 좀 해달라면 안 되냐. 이게 사실 양심이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사람은 음주운전을 정말 많이 하다가 이번에 딱 걸린 거죠. 저 차가 왜 오지? 라고 생각만 할 뿐 진짜 몇 초 만에 1분도 안 돼서 모든 게 다 일어났습니다. 억울한 게 제일 큽니다. 제가 진짜 너무 이제 단순 사고로 보니까 음주 사고 나더라도 얼마 안 다치면 이제 가해자는 그닥 처벌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사건의 경우에는 무기징역형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강화됐습니다. 하지만 실제 처벌을 보면 혈중 알코올 농도 0.145%에서 추돌해서 사망시킨 사건에서 합의했다는 이유로 실형 1년 6월 선고한 것이 고작입니다. 법에서 정해진 형량을 못 따라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법에 정해진 만큼 처벌이 이루어지고 철저한 단속도 이루어진다면 음주운전 사고 근절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버스 정류장 옆에 정차를 하시더니 비상 깜빡이를 켜는 차를 발견을 했어요. 갑자기 문을 열고 나오시는데 좀 비틀비틀 거리시는 모습을 발견을 하고 조금 지켜봤죠. 자세히 지켜보니까 소변을 거기다가 놓으시더라고요. 저분은 100% 음주운전을 하신 거다라는 생각밖에 들진 않았어요. 앞에 계신 차량분이 딱 봐도 그냥 진짜 술 드셨거든요. 제가 그냥 뭐 저는 비상 깜빡이 끄고
일단 이분 따라가 볼게요. 네, 신호위반도 하시거든요. 어이구 지금 아우. 아니요 지금 또 그 임도 부딪혔다가 또 계속 운전하고 계시거든요.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자연스러워 보였어요. 아, 또 드시고 오셨나? 라는 식으로 좀 체념한 듯한. 취소시켜 취소. 검찰 내가지고 이 사람 갖다 중한 처벌까지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술에 만취돼서 걸음도 못 걸을 정도였고 혈중 알코올 농도 0.201%로 확인이 되었고 필름이 끊기는 블랙아웃 증세가 있고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과거에 동종 전력, 음주운전 전력도 있고 도주의 전력도 있어서 재범의 우려가 있어서 검찰로 구속 송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술 냄새가 확 나더라고요. 내가 해서 오토바이 놔두고 안전하게 그냥 걸어서 같이 하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저한테 신경 쓰지 말라. 내가 알아서 하겠다 그냥. 저희가 감지부터 수차례 측정하기 위해서 요청을 드렸는데 니들이 뭔데 그러냐 뭐 이런 식으로 많은 욕설을 하시면서 반항을 하셨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 수배가 된 상황이어서 면허도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밑에 오니까 우리 일행이 술을 드시면 차를 운전하면 안 돼. 대리운전하고 가셔라. 뭐 좋게 얘기한 거지 사실은. 저를 받은 차가 이제 바퀴 쪽이 뭔가 문제가 생겼거나 해서 차가 주저앉은 것 같더라고요. 음주 측정을 했죠. 상대방 차주는 어느 정도 술을 마셨다라는 게 나왔었고 이제 술을 마신 수치가 훈방 조치로 시작하는 수치다라고 저한테 이제 고지를 하더라고요. 뭐 어쨌든 술을 먹은 것도 명확한데 그 수치가 안 나왔기 때문에 처벌이나 이런 게 없다라는 게 좀 이해는 안 되더라고요. 상습의 운전에 습격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방적 차원의 또 다른 음주운전 예방 대책을 만들어져야 한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음주운전 첫 번째 했을 때 이 사람이 더 이상 음주운전 못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음주운전 시동 잠금 장치라는 걸 마련해서 원천적 봉쇄를 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지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 걸린다. 시골길이었는데 이제 코너를 돌면서 한눈을 잠깐 팔았는데 갑자기 하얀색 옷에 하얀색 신발을 신고 저쪽으로 다가오니까 마치 진짜 그 처녀 귀신처럼 야 저저 나 왜 그래 야 잠깐 야 왜 그래요 그 여성분이 갑자기 이제 차 쪽으로 다가와가지고 혹시라도 차 해코지할까봐 많이 무서웠거든요. 예? 아니. 와, 나 미친 줄 알았다, 진짜. 신호위반. 아이고, 저 뭐야? 음주 단속을 했는데 자기가 술을 먹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도망을 친 거죠. 저희들이 알코올 측정을 했어요. 그런데 0.084 주치 상태로 저희가 확인됐습니다. 지금 현재 음주하고 경찰관한테 상해를 가한 분은 특수공무집행 방해치상 등으로 지금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습니다. 동승자는 함께 근무하는 동료인데요. 방조로 저희들 입건할 예정입니다. 사고 난 경위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를 해달라 했는데 계속 말이 횡설수설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그냥 블랙박스 영상 보겠다, 같이 보자. 됐다. 나 사고 났어. 나 사고 났는데, 안 따라보거든? 그래서 나 음주운전 그림 아니잖아. 그래서 그냥 가고 있거든? 내가 뺑소니는 했어도 음주운전 안 한 게 아니야. 자기가 단주랑 뺑소니랑 했던 거를 다 자기가 말을 하고 자기가 처벌 달게 받을 거고 다 처리하겠다. 계속 죄송합니다 했죠. 이제 경찰 조사 때는 자기는 음주운전도 안 했고 뺑소니도 안 했다. 네, 계속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죠. 처음에 스타트부터 차가 흔들리고 오면서 구두방을 치고 구두 전선을 다 박살내고 커피숍까지 작살내고 그래. 경찰을 보자마자 도주를 시도하다가 붙잡혀서 측정을 해본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91%로 만취 상태였습니다. 택시 기사하고 손님하고 다퉜대요. 요금 때문에. 기사가 내진 사이에 이 사람이 택시를 그냥 강제로 그냥 탈취해가지고서
도망간 사람이 갈 수 있는 가장 빨리 운전할 텐데 과속과 사고의 비율은 정비례 할 거 아니에요. 조주하는 것이 훨씬 더 손해본다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려면 더 엄격한 법 집행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사람들이 좀 많이 모였었는데 운전자가 없는 것 같다. 경찰 나중에 오셨을 때도 운전자도 뺑소니를 치고 도망갔다고 하니까 한 4시경 넘어서 제가 연락을 받았던 것 같아요. 뺑소니범이 자수했다고. 그전에도 음주 때문에 집행유예 상태고 무면허로 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음주는 없습니다. 없고 전화하는 도중에 순간 앞에 차가 있길래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게 악셀을 밟으세요. 피해자분들하고 만나가 사과도 여러 번 했고 그 합의를 제가 많이 봤어요. 아니요. 술 냄새가 확 올라오더라고요. 112에 신고를 딱 누르자마자 바로 차를 움직였습니다. 순찰차 만나서 상황 설명하고 차량 번호 확인하고 수배 내리고 그 뒤로 진술서 작성하고 귀가 조치를 받았습니다. 음주 그것까지는 제가 그 내용이 기재됐는데 못 봤는지가 모르겠고요. 제가 이제 파악한 내용은 뺑소니 위주로 봐가지고 이제 솔직히 죄송합니다만 이제 그쪽 지나버려가지고 제가 보강수사를 해가지고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른 범죄와 달리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 사고 현장에서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음주운전 했느냐 안 했느냐 결정하는 단수입니다. 결국 정확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알 수 없어서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이 대부분의 현실입니다. 음주하신 분 사율로 좀 대보세요. 네, 됐습니다. 0.007% 나왔습니다. 한 모금에서 금방 먹었다는 거예요? 한 10분이면 20분 되는 거죠? 네, 20분. 네, 더 오를 수가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오늘은 차 놔두세요. 잠시만요. 됐습니다. 0.038 나왔습니다. 자, 확인하셨죠? 0.038. 나 지금 너무 황당한데 이거? 이게 말이 안 되죠. 이렇게 저녁에 먹는 술이. 저는 멀쩡한데? 오늘은 안 먹었는데 내가 왜 음주운전에 단속이 돼야 되냐 그러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들이 항상 설명을 하죠. 숙취운전도 음주운전에 해당이 된다. 그만할 때까지 세게 훅 길게 보여주세요. 훅. 네, 됐습니다. (0.11%)이거든요. 취소 수치를 한참 넘었어요. 안 돼요. 100번 이상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7, 80번 정도는 내가 음주운전을 많이 했지만 뭐 사람을 뭐 이렇게 치거나 그런 게 없었으니까 설마 나한테는 생기겠어 그런 생각을 하고 운전을 하는 거예요, 습관처럼. 첫 번째는 안 걸리겠다. 두 번째는 벌금이 어느 정도 감당을 할 수 있으니까 걸려도 뭐 벌금 내면 그만이지. 약간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10명 중에 한 4명 정도는 2번 이상 단속이 된 사람들이거든요. 그 음주운전자 자체가 이 행위에 대해서 범죄를 인식을 못하는 거라고 평가할 수 있고요. 사법부에서 이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단순히 벌금 위주로 그리고 또 면허 제재에 있어서 뭐 대부분 또 다시 구제된 형태 뭐 그런 것들이 또 이런 음주운전자를 양산했던 건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내 친구가 안 구해고 그냥 쭈그려 앉아 푹 숙이고 있더만 저쪽 운전석에 보니까 사람이 또 하나 있더라고. 나오라고 해도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그냥 한번 뛰어가보자. 혹시라도 이 사람이 뭐 멈추지 않을까 생각에 이제 막 뛰었죠. 번호판을 보려고 했는데 근데 번호판 볼 생각이 없었어요. 이제 경찰관님 와서 저기 번호판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보니까 번호판 있더라고요. 출동 경찰관이 그 번호판 그 토대로 연락처 특정해서 전화를 했는데 현장에서 경찰관이랑 만난 거죠. 혈기관 공유가 0.144%예요. 면허 취소치죠. 관내 순찰을 이제 돌고 있었는데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사이렌도 울리고 정지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대로 그냥 진행하던 상황이었거든요. 일단 술 냄새가 많이 나는 상황이었고요. 약간 횡설수설하는 약간 상황. 그런 상황이 저는 처음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약간 울컥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유심히 뒤에서 조금씩 지켜보다가 차선을 계속 왔다 갔다 하길래 무조건 사고는 발생됐을 것 같았어요. 위험한 상황이나 이런 일이 있으면 제 비상등을 켜주는데 동생이 먼저 추격을 하는 거 보고 저도 바로 뒤따라서 추격을 했습니다. 제가 비상등을 켜는 순간 뒷차들도 다 같이 비상등을 켜면서 속도에 맞게 부딪히지 않고 잘 멈췄던 것 같습니다. 아직 주위에 이제 지켜줄 사람들이 많구나라는 걸 느낀 것 같습니다. 다다다다 하는데 이거 뭐지 순간적인 오박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서 있을 줄 알았는데 차량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너무 황당했습니다. 엄주다고 엄주 취소 수준이라고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순간적으로 뭐 겁이 많이 났겠죠. 네. 사고를 낸다 하면 뭐 정당하게 처벌을 받는 게 당연한 거니까 뭐 도주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